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은 누군가요? 저는 이번에 여수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상임 지휘자가 된 서형일이고요. 전에는 서산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여수시립합창단의 서형일 상임 지휘자입니다. 네. 지휘자라는 직업을 이렇게 직군으로 만나게 된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연주회 무대에서만 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직업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지휘자는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직업이라고 해요. 듣는 직업이라고 해요. 아, 그렇겠네요. 무대에서 다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데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그렇죠. 듣고만 오.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악기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휘자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음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또 오래전에 작곡됐던 수백 년 전에 작곡되었던 그런 곡들을 통해서 이제 작곡가와 관객들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곡가들이 그 곡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곡을 썼는지, 그 시대의 그 음악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현대에 새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되살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시인이나 작곡가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창이라고 하는 음악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요. 그런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휘자님께서 목소리가 거의 동굴 목소리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으십니다. 네. 원래 성악가 출신이세요. 그러셨구나. 네. 대학교 학과 대학원을 원래 성악 전공하셨는데 그 뒤에 이 지휘의 매력을 느껴서 지휘자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대에서 볼 때는 사실 지휘자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인사할 때 그렇죠. 잠깐만 보고 네, 맞아요. 거의 다 이 뒷모습만 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지휘자는 지휘를 하면서 좀 어떤 표정일까,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TV로만 잠깐 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관객들이 보는 모습은 지휘자의 뒷모습이기 때문에 지휘자는 뒤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서영의 지휘자는요. 멋지게 지휘하는 퍼포먼스적 지휘보다는요. 음악 자체로 관객에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리고 무대에 설 때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단원들도 있지만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관객들이 음악을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뒤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무대에 섰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음악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단원들하고도 말로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눈빛 혹은 에너지, 호흡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관객들도 마찬가지죠. 관객들도 제가 등 뒤에 있지만 관객들이 음악에 집중하고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휘자들은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그 관객들의 박수가 이렇게 크거나 혹은 환호가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 관객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휘자들한테는 힘이 되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죠, 지휘자들에게. 지금 저는 약간 뜨끔했어요. 보면서 지휘자님은 우리 관객들의 표정은 거의 모르겠지. 그렇죠. 감으로 그냥 아시겠지 했는데 실시간으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관객들의 그 감정이나 반응 같은 것들을 다 느끼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걸로. 네. 근데 이 지휘는 손끝으로 하는 것인 만큼 네. 지휘자가 무대에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지휘를 보면 좀 더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박자를 나타내고요. 왼손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오른손 왼손이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른 달라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같은 곡을 연주한다 해도요. 지휘자마다 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휘자마다 담고 싶은 이야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곡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휘를 보실 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건 사이즈의 차이. 사이즈가 작으면 음량도 작고 지휘 사이즈가 크면 이제 큰 음량이 나온다든가 또 지휘를 부드럽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음악이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단원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도 10대, 20대, 30대, 40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어떤 인생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처럼 음악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찬, 조성진 똑같은 피아노에서 연주하지만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리 자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사람의 감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그 음악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다 다르죠. 뭐 저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네. 이문찬, 조성진의 연주가 다르듯이 지휘자마다 또 다르게 연출된다라는 비유를 해주시니까 조금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수 시립합창단이요. 제86회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기 연주회보다 더 알차고 큰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연주는 베르디 레퀴엠이라는 작품으로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예울마을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요. 여수시립합창단과 광양시립합창단,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 최정상급 성악가들 특별 무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그 19세기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합창 음악을 많이 작곡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그 레퀴엠이라는 곡은 가톨릭 종교에서 사용하는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곡이긴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베르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어떤 그 전능자의 심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안과 안식을 그 구하는 것, 그리고 신의 그 용서와 혹은 자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응답, 이런 과정들이 다 그 작품 안에 녹아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어떤 희망, 우리 삶의 구원,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삶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서영희 상임지휘자는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사전 해설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본 공연을 듣기 전에 시민들이 한번 이 작품을 더 이해하고 또는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예. 서영희 지휘자는요. 이 연주의 음악은 합창단과 악기가 만들지만 전체적인 연주의 완성은 관객과의 교감이라면서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함께 전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수 시립합창단 서형일 상임지휘자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